자, 오케이, 한번 가보자. 가는 길. 자, 김소월의 가는 길. 자, 여러분, 쌤이 시의 8알은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거라고 했어. 그럼 나머지 20%는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표현법들을 구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했죠. 가보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지금 1년과 2년을 보면 시적 화자가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더 그리운 마음이 든대요. 자, 지금 두고 가는 대상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애틋함의 감정이 잘 느껴지네.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자, 그냥 갈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야. 뭔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화자의 심정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년과 2년 보면 여러분 학교에서 이미 했으니까 1년과 2년은 시적 화자의 뭐라고? 지금 내면의 심리지. 시적 화자의 내면의 정서가 나타나 있죠. 어떤 감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뭔가 망설이는 거지. 그립고 망설여지고 이별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정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심정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지, 그치? 시적 화자는 지금 어디론가 가야만 하는 상황일 거야. 자기의 마음이 떠나거나 변해서 어딘가를 가는 게 아니고 외부적인 상황과 요인 때문에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근데 1, 2연 보면 두고 가는 그 대상에 대한 지극한 그리움과 차마 떠나고 싶지 않은 망설임, 이런 감정이 정말 잘 드러나고 있어. 자, 그런데 3, 4연 볼게요. 화자의 마음은 이래. 정말 차마 떠나고 싶지 않다? 자, 그런데 저 산의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 해 진다고 지적입니다. 자, 까마귀가 뭐예요? 뭐 이렇게 울었겠지. 그게 화자의 귀에 뭐라고? 해 진다, 빨리 가라, 이렇게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지. 그죠? 그래서 외부적인 상황은 뭐라고? 화자에게 1, 2연에 망설이고 차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과는 반대로 3년은 뭐라고? 까마귀가 야, 해진다, 서둘러, 약간 허리업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사연 보시면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르뛰다려. 강물은 쉼없이 계속 콸콸 흘러가잖아. 마치 뭐라고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떠올릴 수 있어. 그래서 자, 3연과 4연은 자 1연과 2연이 정말 차마 발길이 안 떨어지는 화자의 내면의 심리였다면 3연과 4연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 상황이지. 외부의 상황은 화자를 보다 재촉하고 있지. 빨리 가야 돼. 너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 줄 아니? 이렇게. 이해가죠? 그 시적 화자의 이런 어떤 그 망설이는 심리와 빨리 가야 하는 그런 외부적인 상황이 잘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 전체의 시상 전개 방식을 보면 일단 뭘 제시했다고? 화자의 내면의 정서를 얘기하고 그걸 둘러싼 외부적인 어떤 배경을 뒤에 얘기하죠. 선정과 후경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 자, 시적인 상황과 화자의 정서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고 표현상의 특징 이제 갈게. 뭐라고요? 시적 화자는 어떤 외부적인 상황과 요인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어. 근데 그래 마음 먹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담대히 가야지 이게 아니고 차마 발길이 안 떨어지는 그런 화자의 마음이 1, 2연에 너무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근데 반대로 3연, 4연 보면 외부적인 상황이랑 환경은 자신에게 이별을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3년에 뭘 통해서 그게 제시가 돼 있다고? 까마귀의 소리. 그 다음 4년은 뭐? 강물이 콸콸콸 흘러가는 모습. 이걸 통해서 빨리 떠날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상황이 잘 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까마귀가 지저귀고 있는 거. 그 다음 강물이 콸콸콸 흐르고 있는 거. 이건 사실 화자가 상상한 게 아니잖아. 이거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치? 외부적인 상황이지. 근데 이걸 통해서 어때? 빨리 갈 수밖에 없는, 빨리 가야만 하는 외부적인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지. 우리가 이럴 때 사용된 자연물들을 다 뭐라고 했다고?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얘들아, 객관적이라는 건 까마귀가 지저귀거나 강물이 흘러가는 거, 이거 객관적 사실 팩트야. 근데
그 수많은 객관적 사물과 자연물을 다 제시 안 하고 뭐 했다고? 시적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와 관계 있는 거. 즉 그걸 드러내는데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걸 선택했다는 거야 시인이. 얘들아 이해할 수 있지? 이런 걸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감정이입이나 이런 건 아니다, 그지? 그지? 맞죠, 여러분? 감정이입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슬프면서 저 강물도 슬프게 흘러가네요. 이렇게 돼야 감정이입이야. 근데 이건 그것과는 결이 달라. 아시겠지? 자, 그럼 시에서도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표현상의 특징을 조금 들여다보실게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자, 이런 가만히 보시면 일반적으로 의미 단위를 고려할 때 봐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렇게 되어야 원래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말을 할까 엔터 아래줄로 내린 거야.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행간 걸침이라고 얘기해요. 의미상 앞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의도적으로 다음 줄에 걸치게 만든 거지. 자, 이걸 통해서 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것보다 그립다 말을 할까? 그 휴지를 좀 두게 되는 거야. 하니 그리워. 이 행간 걸침을 통해서 뭐 어떤 그 망설임의 정서, 뭔가 이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지. 이게 무슨 버퍼링 걸린 것처럼. 자, 이런 화자의 어떤 심정을 드러내는데 기여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점점. 당연히 뭐야? 미련, 망설임, 안타까움 이런 정서가 나타나 있죠. 그치? 그쵸? 그 시적 화자가 이런 내면 심리를 가지고 있어. 저 산의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자, 시간적으로 지금 뭐라고? 해가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밤새도 뭐 택시도 탈 수 있고 뭐 비행기도 뜨고 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뭐야? 해 뜨면 이동 못해. 그치? 서산에 해진다고 막 지적이 있는 거야. 빨리 가야 되는 거죠. 앞강물과 뒷강물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르뛰다요. 자, 근데 강물이라고 하는 게 시간의 흐름 같은 거 떠오르게 할 수 있다 했잖아. 근데 특히 물론 까마귀나 강물이나 외부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자연물인 거 둘 다 되는데 특별히 강물은 어때요? 얘들아, 까마귀는 그냥 하나의 개개인의 어떤 자연물이라면 강물은 약간 어떤 느낌이야? 거대한 시간의 흐름인 거지. 거대한 시간의 흐름인 거지. 그래서 거기 흐르는 물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간의 의지, 화자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 상황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이 거대한 강물의 흐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이 화자가 놓여있는 이별의 상황이라는 게 그래, 내가 잘하면 이 이별의 처지를 좀 이겨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니야.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인 거죠. 알겠지? 자, 그 다음 표현상의 특징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얘들아 57쪽, 자수서 57쪽에 보시면 1, 2어는 대체로 뭐 하다고 얘들아? 여러분 1, 2연의 각 행이 대체로 한음보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 않나? 그럼 여러분 이게 한음보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 수가 몇 개 안 돼. 그치? 한음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천천히 느리게 읽게 돼 있어. 만약에 4분의 4박자인데 한 마디에 글자가 2개 들어가 있는 거랑 한 마디에 10글자 들어가 있는 거랑 당연히 2글자짜리를 천천히 읽지. 그래서 1, 2연은 한음보가 대체로 한행이에요. 그래서 1, 2연은 호흡이 느려요. 여러분 배웠다시피 그지? 왜 호흡 느리게 처리했다고? 화자의 망설임의 정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 마음,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였지. 근데 3, 4는 보세요. 상대적으로 어때? 글자 수가 훨씬 더 많지. 그래서 이건 호흡을 빠르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뭘 강조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치, 이별을 재촉하는 뭔가 상황의 다급함. 지금 어쩌면 내일 출발해도 되고 이게 아니거든. 무조건 가야 돼 지금. 뭔가 이런 다급함, 조급함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음보를 많이 깔고 즉 글자 수를 많이 깔았다는 거야. 호흡 빠르게 할 수 있지. 여러분 57쪽에 자 선정 후경의 방식을 쓰고 있다고 했어요. 시상 전개 방식이. 이별의 내면적 상황이라는 건 화자의 내면 심리 말하는 거겠죠? 외면적 상황이라는 건 외부적 상황을 말하는 거겠지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 1, 2연과 3, 4는 방금 얘기한 거 했어요. 이 행 길이의 차이에 따라서 시적 화자의 어떤 심리나 시적인 상황 이런 걸 잘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얘들아 봐봐. 화자의 정서와 시의 호흡이 대응해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용과 형식, 예컨대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시가 가지고 있는 내용물이라는 건 결국 정서거든요. 시는 서정관리니까 화자의 정서가 내용물이다. 그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물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적합한 형식을 썼다는 거야. 1~2연의 내용물이 뭐라고? 망설이는 마음이에요. 그거 하려고 어떤 형식을 썼다고? 한행을 하는 보로 짧게. 근데 3~4연의 내용물은 뭐라고? 조급한 마음, 이별을 재촉하는 상황 이런 거잖아. 이걸 잘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썼다고? 행길이 길게. 알겠죠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이런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운율적인 고려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중심 소재의 역할, 객관적 상감을 한번 보실까요? 까마귀, 어둡고 슬픈 이미지로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화자 이별을 재촉하는 것 같은 느낌 자아내지. 그치, 사실 수많은 자연물새 중에서 왜 하필 까마귀냐는 거예요. 여기 막 참새 이런 거 넣으면 좀 안 어울리지. 저산의 참새, 들의 참새, 허산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약간 참새는 오히려 어때요? 약간 귀엽고 좀 깜찍하고 이런 느낌 들잖아. 근데 까마귀가 지적이면 뭔가 음산한 것이, 뭔가 좋았던 기분도 쫙 깔아앉는 것이 이거 어울리잖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까마귀를 선택했다는 거지. 까치 같은 것도 안 어울리잖아 얘들아. 그 길조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강물, 시간의 흐름. 그치, 많은 문학에서 강물이 흘러간다는 건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강물이 막 엄청 빠르게 흐르는 것이 느껴졌을 거야.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어. 근데 이 강물의 흐름은 어쩌면 내가 막아볼 수도 있나? 아니, 택도 없지.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외부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걸 강물의 거대한 흐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알겠지? 자, 그 뒷페이지 한번 보실까요?